오늘도 NMP6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NMP6 뉴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공격 계획을 탐지하지 못한 데다 미국 국경에서 테러 용의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후 뉴햄프셔에서 한 연설에서 자신이 무슬림 다수 국가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던 것을 선전했습니다. 재선되면 또다시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사망자가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측의 사상자 집계와 별개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1,500구를 발견한 데 이어 가자지구 공습도 지속하고 있어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양측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군사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탄약과 아이언돔을 보충할 요격 무기를 포함한 추가적 군사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일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내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려던 계획을 접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은 오늘 면담에서 호혜적인 안정과 공정성을 분명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5개월간 파업을 벌인 할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이 투표를 통해 제작사 측과의 노동계약 협상 결과를 최종 비준했습니다. 이로써 파업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NMP6 뉴스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반갑고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잠깐 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요, 이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우리 국민들에게 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던 70년대 말 80년대 초 시기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나 싶은 그런 상황태였는데,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산유 국가들이 모여 있는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보니까 유가 공급의 차질이 좀 예상이 될 수 있다. 공급망에도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지금 페이스북 그리고 심지어는 구글 전체도 지금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상당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요, 구글에서 한글로 뉴스앤포스트라고 검색을 해서 결과가 뉴스앤포스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클릭을 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사이트가. 아예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엉뚱한 무슨 뭐 약 파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구글 측에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앤포스트가 상당히 유명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인사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야 기본스님 저희한테 소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소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받은 소포 중에 일단 제일 큰 소포였고요. 부피가. 네. 그리고 그 소포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든 수세미를 보내주셨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든 건데요. 이게 퀄리티가 완전 프로페셔널한,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가져오는 걸 깜빡했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퀄리티의 진짜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든 그런 수세미인데요. 한복 모양의 수세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복 모양의, 네.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걸로 그릇을 닦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예쁜 여러 종류의 거의 뭐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은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모양, 수백 개의, 말 그대로 수백 개의 수세미를 받았습니다. 제가 학 1000마리 접어서 선물해 준다라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렇게 많은 수세미를 선물 받는 건 처음이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봉투에도, 안 보이시죠? 깨알같이 봉투에도 글자를 써주셨고요. 이 안에 엽서가 있는데요. 팔광, 이렇게 8월달 한가위, 추석날 한가위 보름달 뜬 것처럼 그렇게 빛을 내는 뉴스앤포스트가 되라 이러면서 또 이 뒤에다가 손편지를 또 크게 꼼꼼하게 써가지고 보내주셨고요. 또 여기 땡큐 카드인데요. 이 땡큐 카드에도 보면은 내용이 완전히 빡빡하게 작은 글자로 깨알같이 정말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고, 이것도 또 땡큐 카드입니다만은 또 다른 땡큐 카드, 이게 좀 더 큽니다. 여기에도 지금 깨알같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신, 이쪽이 잘 보이시는군요. 이쪽에도 똑같이 글자가 빼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한테 너무나 귀한 그리고 큰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제가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보내주셔서 이거 저 혼자 쓰진 않을 거고, 여기 이제 편지에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네, 하여튼 저희가 이 편지 내용을 다 공개하지 못하는 건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정말 그 진심 어린 애정이 깊이 담긴 선물은 정말 제 평생에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은 정말 드문 상황.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이 감사함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만 한국에서 또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저희 집을 또 방문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힘든,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게 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가리라라는 믿음으로 또 견뎌내야 되겠죠.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겠죠.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제 시작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의 남부 국경에서는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포함되어져 있는 용의자들이 지금 미국 국경을 넘어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역대 최고급의 지금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인데, 911이 불과 2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또다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공격당하라는 법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대놓고 아예 이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국회의원들이 미국 공격해야 된다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하겠다. 바이든이 국경을 망가뜨려 놓고 바이든이 지금 이란한테 돈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면서 결국은 우리의 최대 우방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우방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쥐두새도 모르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인이 1000명이 사망을 하는 지금 미국 국민도요, 현재 발표된 게 11명, 어제까지입니다. 오늘 14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도 지금 이미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인질로 잡혀져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앞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저희가 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더 이상 저기 중동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미국 이곳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다. 어제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이 요르단행 편도 티켓을 그것도 막판에 구매해서 소지하고 있었던 16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에 대해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좀 늦었죠. 이미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좀 늦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국경 경계 더 튼튼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16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인데 요르단행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라. 이 사람들 경고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 기관은 직원들에게 특정 위협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애써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들 차린 겁니다. 저스트 뉴스에서는 경보의 조짐이 분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안보부가 자꾸 국민들을 거짓말로 안심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하마스 공격으로 전 세계 보안업계에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정보부도 이스라엘 정보부도 전혀 하마스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현재 미국 정부 전체 18개의 정보 수집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음모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대참패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이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 압도적인 정보 실패다. overwhelming intelligence failur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압도적인 정보 실패다. 정보부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된 겁니다. CIA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18개의 정보기관이 있는데 한결같이 이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얼마나 한심하게 국력이 떨어져 있는지를 단연히 보여주는,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보여줬던 아주 오합지졸 모습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정보부의 모습은 미국의 국력 자체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예다. 미칠 노릇입니다, 사실. 정말 미치고 바짝 뛸 노릇인 겁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케빈 맥카티 전 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보 실패를 살펴보면 국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9년에 FBI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에 오른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려다가 체포됐던 건수, 2019년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죠. 테러리스트 와치리스트,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 국경 넘어오다가 잡힌 사람 제로입니다. 제로. 한 명도 없습니다. 넘어오려는 시도 자체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본토에 들어올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겁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그런데 올해로 이야기하면 올해에만 2023년에만 160개국에서 151개국에서 온 160명이 체포됐다.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잡힌 사람들이 이런 것이고요. 잡지 못하고 그냥 도망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에서는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른 예멘 출신과 중국 등지에서 온 2명을 체포했다. 케빈 맥카티는 캘리포니아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른 예멘 출신자하고 중국 국적자 등이 2명이 체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미국에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며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사전에 음모를 포착하지 못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미국 정보기관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따라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미국 정보기관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 공격을 대규모 정보 실패로 묘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인정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게 드러났으면 인정하고 빨리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네 잘못 아니고 내 잘못 아니야 라고 지금 발뺌만 하려고 하니 더 밑을 누르시다 이거죠.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보나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긴밀하고 심도 있는 정보 공유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계속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무슨 지원을 제공합니까?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이스라엘한테 넘겨준다는 얘기냐 이거죠. 예얄 훌라타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오랫동안 이번 공격을 계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말 참 편하게 합니다. 무슨 개소리도 아니고 누가 그런 말은 못합니까? 하마스가 정말 대단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떠들어대요. 훌라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매우 조직적인 공격이며 불행히도 그들은 전술적으로 우리를 기습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 정보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보보좌관이라는 작자가 이따위로 이야기할 이거는 이런 할 얘기가 아니죠. 차라리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말든가. 미안하다. 내 실책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또 모를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하마스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까 지금?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공격에 앞서서 손상됐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 앞서서 많은 언론 보도 매체들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완전히 기만 작전에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하마스 쪽에서 이스라엘 정보부를 기만했다. 가짜 정보를 흘리고 역공격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의 일환으로 하마스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 국경 철조망을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철조망을 뚫고 들어온 정도가 아니죠. 그냥 공수부대 보내가지고 낙하산 공수부대가 도시에 막 내려와서 사람들 막 납치해가고 죽이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깜짝 쇼치고는 너무나 컸다. 충격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기후변화라고 여태까지 계속 떠들어왔던 조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인을 죽이는 가장 큰 위협은 테러리즘이다. 가장 큰 위협은 열린 국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경 활짝 열어놓고 테러리스트들이 막 미국 땅에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이게 미친 정부지 이게 제정신이냐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네. 메카시 CBP 그러니까 세관 국경보호국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미국 국경집행기관이 체포한 테러리스트 용의자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국경에서 체포된 테러리스트 의심자가 15%나 증가했다. 9월 달에는 몇 명이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 이놈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습하고 대대적으로 군들을 보내가지고 공수하고 철조망 뚫고 들어가고 난리를 칠 이런 작전을 준비했다면 이들이 과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준비를 안 했겠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죠. 맥카티 하원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질에 대한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이란을 달래는 정책을 실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맥카티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테러리스트와 이란 정권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이란이 하마스를 도왔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란한테 그렇게 인질 협상을 해주는 모습이 이런 테러 집단들한테는 미국하고
미국 사람들 괴롭히면은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신호를 준 것은 분명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점에 있어서 크게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미국 포로, 그리고 미국이 데리고 있는 이란 포로 5명 대 5명 교환하는 협상 아니었습니까? 그럼 5명 대 5명 맞교환하면 끝. 깔끔한 거였는데, 그런데 왜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이란에다가 주느냐? 그것도 한국이 가지고 있었죠.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거 미국에서 야 이제 풀어줘라 해가지고 이란한테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사정, 이 과정을 보고 나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 사람들이 딱 보았을 때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오, 야 이거 미국인들 인질 잡아가지고 협상하면 돈 주는구나. 가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은 미국이 과감한 행동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미국인 인질 지금 모두 구출해라. 둘째, 동맹국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라. 셋째, 이란과 새로운 악의 축에 맞서라. 이란이 이번에 크게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우리 자신의 국경 개방 확보에 집중하라. 우리 자신의 국경, 우리 미국 땅의 국경을 확보해라. 안보를.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째, 미국에서 반유태주의를 규탄한다. 미국 내에 언젠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안티세미티즘, 그러니까 반유태주의 운동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발발하는 모습들 저희가 보았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그 성당, 그러니까 뭡니까? 시나고그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 같은 거 드리거나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그냥 공격하는, 묻지마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됐습니다. 증오범죄죠.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범죄들이 공공연하게 자연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미국 땅에서 용납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미국과 매우 중요한, 어떻게 따지면 순위를 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제1순위에 올라올 수 있는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순위로 따지면 저기 뭐 5등, 4, 5등쯤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땅에서 그러면 한국인들을 반대해가지고 한국인들 갖다가 혐오하는 이런 범죄들이 벌어지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유태주의 운동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탄해야 된다.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의 이러한 주장들은 공화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거래 결과로 이란이 활용할 수 있는 60억 달러를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 하마즈 공격에는 그 돈이 쓰이지 않았을지 모르나 하지만 향후에 이란이 언제든지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테러 집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지금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든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켰다. 이란이 테러 지원 국가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또 누가 음모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란이 지금 핵개발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의 핵개발을 막아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러한 테러 집단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혼쭐을 내줘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단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안타깝게도 저들한테 있다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한테 있다. 왜? 미국이 나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상원정보위원회는 9월 20일 이란 정권의 맥락에서 하마스에 대한 견고한 수정된 위협 평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18개의 정보기관들이 하마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상원정보위원회에서는 하마스 위험하다 경고하는 그러한 위협 평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다. 3주나 전에 이 하마스의 공습이 있기 3주 전에 이렇다라는 이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주로 통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내정에 대한 외부, 특히 미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란은 전 세계 테러리즘의 주요 국가 후원국이며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다양한 대리인과 파트너 단체를 지원해 왔다. 이란은 또한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란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및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정보 조직은 미국보다는 주로 미국을 허용하거나 반허용하는 중동 국가에서 정보 활동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란의 정보부가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하고 교류가 있거나 혹은 반쯤 미국을 허용해주는 그러한 국가, 중동 국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미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그리고 하마스 테러 집단은 미국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기습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충분한 정보력을 그리고 작전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란 정권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공격이 발생한 이후에 하마스를 칭찬했습니다. 안 봐도 빤한 거죠. 자, 이제 미국의 역할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의 집회에서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wolfboro, 여기 보면 이제 wolfboro에서 연설한 내용인데, 이 연설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 했던 이야기가,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무슬림 국가에 대해서 여행 금지 선포한 적 있지 않았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반이민 정책에도 어쩌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봐라 이거죠. 봐라. 내가 만약에 다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해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여행 금지 명령 다시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지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여행 금지를 내렸다. 그때 여행 금지 내렸던 국가들 명단을 보면은요, 뭐 차드,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같은 곳인데, 이러한 나라들의 출신 사람들이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하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지하디스트들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뜻하는 바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간섭 없이 자기네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인권 유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힘이 없어서 이들을 공격 안 했던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제국주의니 어쩌니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외교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하마스 지도자 만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니들이 우리를 설득시키려면 너희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너희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었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바이든하고는 그런 대화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대화하자란 얘기조차 꺼내지도 않습니다. 대화해봤자 쟤 아무 힘도 없는 애야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던 여행금지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첫날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슨 뭐 이슬람권에 대한 대단한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포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코스플레이했다. 지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그 이유가
친이민 정책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친이민이 먼저냐? 중요하죠. 친이민 정책을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 그거 잘 안 된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이민 정책 필요하죠. 그런데 친이민이 먼저냐? 아니면 사람들의 목숨이 먼저냐? 생명권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쪽에 더 먼저냐라는 비중을 당연히 생명권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권이 다 똑같은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 그 생명권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적이고 얄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워도 해줄 수 있는 지원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다. 그 인도주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인권을 중요시해서라고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다. 정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요, 생명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아닙니까? 생명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인도주의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기본 바탕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인권 하니까 다 똑같은 인권인 줄 알고 그냥 뭘 LGBTQ를 보호해달라고 떠드는 데는 인권이나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 도와주는 인권이나 이런 게 도대체가 구분이 안 되는, 다 똑같은 레벨에 있는 인권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한데 그 인권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생명권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친이민 정책 중요하지만 친이민 정책보다 그 앞서서 우리 안보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안보 문제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무슬림이 다수인 여러 국가와 베네수엘라 같은 기타 국가들로부터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반이민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지금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1,800명이 넘어섰다. 사망자 숫자가요. 지금 공식 집계된 숫자가 그런 것이고요. 지금 비공식 집계를 이야기하면 지금 이미 3,000명 훨씬 넘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하마스에서 공습을 해서 이스라엘 쪽에 피해가 크게 났었고, 곧바로 이스라엘은 처음 국가를 만들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면 보복 공격을 반드시 해오지 않았습니까? 빤히 알 텐데 이 바보 같은 하마스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인해서 지금 가자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측의 사상자 피해와 별개로, 그러니까 1,800명 사망자 나왔다라는 이 피해와 별개로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1,500구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3,000명이 훨씬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자지구 공습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군이 전면 봉쇄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가 중재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은 양측 모두 완강한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엔에서 규정한 것을 갖다가 어기고 말고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유엔이 갈수록 힘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엔 눈치 볼 상황이 아닙니다.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먼저 일으킨 놈이니까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가자 지구는요,
이 지중해 해안선에 닿아 있는 아주 작은 약간 길쭉납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공급인이 뭐니 전부 다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것인데 전쟁이 발생하면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중해를 통해서 뭐 옆에 있는 이집트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외에는 지금 본인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육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뉴스앤포스트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로켓포를 좀 퍼붓고 있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가능하면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군부 쪽에 공격력을 집중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테러리스트들 집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이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민간인처럼 농부로 산답니다. 농부로, 그냥 시민으로. 민간인들하고 같이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유사시에 갑자기 작전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농번기라든가 한가해지는 때라든가 뭐 이럴 때에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테러를 도모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테러리스트들의 지금 이제 집거지역 같은 것들을 타격을 한다라고 정밀 타격을 한다고 해도 민간인들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지금 막기가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군은 예비군 36만 명에 대해서 동원령을 내리고 완전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규약을 어긴 것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기를 끊는다거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지금 양보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790채의 주택이 파괴됐고 5,300개의 건물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40만 명이 지금 단수로 인해서 수돗물이 끊겨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민간인 인질이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하마스가 인질로 잡아간 사람들 이야기죠. 여기는 미국인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인 인질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인들은 지금 인질로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요. 이미 사망자들도 여럿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도주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전쟁이면 전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무슨 인도주의.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 물자 대주느라고 미군 총알 다 떨어졌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근데 지금 또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서 그쪽에다 또 화력을 보내주게 되면 뭐 이미 항공모함 떴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화력을 보내주게 되면은 그 사이에 지금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국은 지금 대만을 노리고 있고 북한은 항상 남한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이나 대만이 이 미국이 지금 여기저기 정신없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을 시행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물론 중국은 지금 그렇게 무모한 수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무모한 수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말로는 뭐 큰 소리 치겠지만은 이상한 짓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근래 들어서 아마도 1980년대 이후로 미국의 국력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음에 좀 갑갑한 거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사이에드 알리 하메이니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가 이란이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누군들 그럼 내가 도와줬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는. 하지만 하마스 칭찬은 했다. 야, 하마스가 대단하다. 이스라엘 정보부도 속이고 미국 정보부도 속이고 기습작전을 다 하네. 우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가 어떤 의미인가? 하마스를 꾸준히 지원해온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그는 테헤란에서 열린 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하마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하마스 도와주지 않았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하마스를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란. 그러니까 이란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란한테 호락호락 당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빨리 탄핵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제 항공모함, 지금 보시는 이 항공모함을 일단 이스라엘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얼마든지 미군의 군사 자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오늘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로 이동 배치하고, 이게 지금 이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인데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중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중동 지역 전투기 전투 배치를 강화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후속 지원이 있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기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스라엘이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갖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혀 벌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군은 아주 우습게 봅니다. 전 세계가. 이런 일이 왜 벌어져야 되느냐.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민간인 1000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면서 그중 미국인 사망자가 14명이 포함됐고 하마스로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도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느 나라, 어느 조직, 그 누구든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한마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don't,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커멀라 해리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멕시코에 가가지고 과테말라 사람들 미국 국경으로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죠. Don't come, don't come, do not come. 해리스 부통령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안 왔습니까? 더 많이 왔습니다. 더 많이 왔습니다. 조 바이든이 야,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겠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고 이 테러 단체들이 안 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고 있는 외양간 주인이 또 나한테서 훔쳐간 소 나쁜 짓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꼴밖에는 안 된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바이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느 정당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닌 세계 안보이자 미국의 안보 문제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지난 3일 하원 의장 해임 사태 이후 파행을 겪고 있는 미 의회에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시급한 행동을 요청했다. 이번 사태가 하원 의장의 사퇴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좌파 언론들의 초점입니다. 지금 MBC 방송 비롯해서 좌파 언론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원 의장 케빈 메카티를 해임 조치함으로써 지금 미국의 하원 의회가 마비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하원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 혼자서 전쟁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같은 테러 분자들이 결국에는 미국 의회가 마비가 되는 모습을 보고 행동으로 옮겼다. 지금
하원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유사시에 이런 어떤 지금 미국이 어떠한 대응을 취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MBC 같은 이러한 그 좌파 언론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공화당 탓이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게 공화당 탓이다라고 얘기하려는 겁니다. 논조가 지금. 공화당 지들끼리 당내에서 싸움이나 벌이고 그러더니만 결국은 봐라 이거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야 미국도 위험하단 말까지 나오고 이 뭐냐. 이러한 범국민적인 메시지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잘못은 하마스가 했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순전한 악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학살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부모와 아기를 살해하고 여성에 대한 강간 등과 같은 속 뒤집히는 보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마스의 잔인성을 특별히 부각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죽였습니다. 하마스 들어와가지고 한 짓이요. 진짜 난리,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는 테러 행위이지만 슬프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를 상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홀로코스트 연상시키는 것도 잘못이거니와 기본적으로 유태인들한테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유태인들은 맨날 당하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라는 얘기입니까? 미친 얘기를 한 겁니다, 바이든이. 이거는 정말 바이든이 크게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거 테러 행위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바이든은 지금 사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테러가 아니고요. 테러 같았으면은 정규 군이 군부대가 공습하듯이 낙하산 부대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테러가 무슨 테러가 그따위로 합니까? 철조망 뚫고 국경에 있는 철조망 뚫고 들어오는 그런 테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이거를 무슨 뭐 테러 공격 정도로 암살조 몇 명이서 수행하는 이런 암살 작전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다. 감정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다수 동원한 이날 연설 논전은 이스라엘의 대하마스 군사행동의 명분을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언론들은 애써서 바이든을 애둘러 싸주었다. 또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최근 전면 봉쇄를 둘러싼 비인도성 논란에 대해 UN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하마스의 비인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대응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읽혔다라고 언론들은 바이든의 말을 애써서 커버해 주려고 노력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테러 보복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막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정규군이 그냥 가자지구 다 들어가가지고 깔고 뭉개도 할 말 없는 겁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일부라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이들이 그냥 별도로 조직을 해가지고 월급 받고 테러리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하고 섞여져 있는 그들 국민입니다. 그냥 국민인데 그냥 단순하게 할 일 없으면은 그때 모여가지고 테러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을 일으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해서 전쟁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여기서 테러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마스의 비인도적 민간인 살해에 이스라엘이 동등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이든은 또 이야기합니다. 뭐 또 인도주의적인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의 지배에 따라 행동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데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인데 약간 좀 갑갑합니다. 전쟁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이기고 봐야지. 물론 죄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부분 이야기는 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강력하게 대응할 때에는 이런 그 피해갈 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덤비는 놈들이 생기는 것이다. 저는
어쨌든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은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의 나약함이 불러온 참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지는 군사력, 통제불능의 군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협상해 줄 수 있는, 회유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얕잡아 보는 거죠. 뇌물을 먹어본 사람들은요 계속 뇌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누구한테든 간에. 뇌물을 줘본 사람들은요 저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구나 라고 얕잡아 보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새끼는 저 돈만 주면 다 돼. 이게 한 몇백 불 쥐어주면 그냥 넘어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은 RFK 주니어죠. 그러니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갑자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선언을 한 겁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은요, 어제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수백 명의 군중 앞에 선 케네디 주니어가 공항, 호텔, 거리 등 어딜 가나 사람들은 내게 이 나라는 역사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상기시켜줬다. 나는 오늘 무소속 후보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1963년 총격에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역시 총격에 목숨을 잃은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아버지를 다 총격에 잃은 그런 인물인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환경 분야 변호사로 한동안 활동을 했고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서 예방접종 반대 운동으로 아주 유명세를 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RFK 주니어 뉴스를 다룬다고 해서 유튜브가 버퍼링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케네디 주니어는 4월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6개월 만에,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민주당으로 출마해봤자 결국은 민주당에서 본인이 낙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이상스럽게도 조 바이든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 학을 띈 겁니다. 이 도대체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선 무슨 정신병이 전염병처럼 돌았는지 아직까지도 전 국민의 70% 80%가 바이든 나이가 많아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는 쪽으로 민주당이 분위기가 기울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겠죠. 미국은 정말 아주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완전 급진 좌파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은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겁니다. 실제로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은 그러한 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폴리티커는 이 RFK 주니어가 1992년 대선에 출마해서 득표율 약 19%를 기록했던 기업가 출신 로스 페로 후보 이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무소속 후보가 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관심사는 무소속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3파전이 되죠.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무소속 후보. 이제 3파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소속 후보로 나온다고 무조건 다 인기를 끄는 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무소속으로 나 대선 후보야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하도 왕왕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무소속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1%도 안 되는 0. 몇몇 % 받고 그냥 다 끝나버리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 RFK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득표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당선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공화당원은 똘똘 뭉쳐서 공화당 후보 찍어야 될 것이고 민주당원들은 똘똘 뭉쳐서 민주당 후보 찍을 테니까 결국은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수를 자기 표로 끌어들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소속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어필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갈 길이 좀 멉니다. 근데 다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 바이든 정서가 없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있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바이든을 싫어하는 민주당원들이 과연 RFK 주니어 쪽으로 표가 얼마나 몰려올 것인가. 이 부분이 한 가지 이슈가 되고요. 같은 이론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안에 있기 때문에 공화당원들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RFK 주니어를 차라리 찍어주겠다라고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고 나올 수 있는 이런 표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 양쪽에서 얼마나 많이 이탈표가 나오느냐가 결국은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게 됐다. 대통령 선거, 2024년 대통령 선거는 아주 이 거물이 지금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양상이 상당히 복잡해졌다. 요 전까지는 1대1로 붙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민주당 후보 대 공화당 후보. 무소속 나와봤자 누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갑자기 돌변한 것이죠. 이제 3자 경쟁 구도가 되고 3자 경쟁 구도에서 RFK 주니어가 어느 쪽 표를 많이 긁어 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당선될지도 모르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자기 표 단속을 해야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역시 자기 표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기 표 단속을 하는 상황에 됐다고 하면 좀 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도 주장보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파들은 더 극우 쪽의 주장을 펼쳐서 이 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탈표가 나오지 못하게.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 좀 더 극좌 쪽의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이탈표가 이탈하면 너는 반동이야라고 아직 그냥 낙인 찍어버리게끔 그렇게 표 단속을 해줘야 되니까 일이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무소속의 중도 표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상식적인 좌파들이 이 RFK 주니어 쪽으로 얼마나 모여들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말랑말랑한 중도 우파들이 그러면서 중도 우파이면서 반 트럼프 인사들이 얼마나 이쪽에 모여들 것인가. 요게 이제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는 슈퍼팩 아메리칸 밸류 2024의 공동 설립자인 토니 리언스는 1,7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고 발표를 했고요. 무소속 출마 선언을 계기로 앞으로 1,000만 달러가 더 모일 것 같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대선 후보로 일단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서 뭐 당선이 돼야지만 민주당 후보 꼬리표를 달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함으로써 오히려 선거 자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자금을 아무리 모아봤자 뭐 1,700만 불, 1,000만 불 해봤자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이 확보하고 있는 선거 자금은 억 단위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지금 필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는 못합니다. 뭐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얼마만큼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쪽 다 얼마만큼 당내를 좀 흐트러뜨려 놓느냐, 이 역할이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공격보다는 바이든에 대한 공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 표심을 더 많이 흔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아서 사실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7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최예슬, 정하은, 테너 조상범, 신난석, 피아니스트 장현아와 남예린이 펼치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11월 4일 저녁 7시 수완이 순복음교에서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한국,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조지아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음악인들이 한국 가곡,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곡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꼭 오셔서 감동과 삶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티켓 문의 770-365-6117.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쪽에 이제 척 슈머 상원의원이 앉아 있고요. 미국 측 상원의원들 대표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중국 쪽의 대표들이 앉아서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상원의원들이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는데 뭐 그 앞서서 여러 고위 당국자들이 시 주석을 만나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상원 최고위층의 인사들이 이렇게 가서 만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과거를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만남이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 화해를 모색을 해야 되는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좀 다시 가까워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제 지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이 미국 민간인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때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만은 중국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내주는 것에 비해서 미국이 챙겨온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한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 왔었고요. 트럼프 때 와가지고 이 불균형하다, 너무나도 불공정한 관계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가. 그래서 제대로 된 관계 정상화를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이 좀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요. 중국의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동반자가 아니라 적이었네.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바이든으로 바뀌게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적이라는 걸 이미 알았는데 갑자기 중국하고 또 친한 척하기가 뻘쭘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걸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 띄우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 대만 자꾸 넘보고 자꾸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쪽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었죠. 이제 와서 지금 바이든은 선거에서 내년 2024년 선거에서 본인이 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김, 이 작전, 공작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든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우리랑 뭐 디커플링을 해, 뭐 잘해봐라. 우리 없이 니네들이 과연 잘 나갈 수 있나 한번 보자라고 큰 소리 쳤으나 그게 쉽지는 않죠. 녹록하지 않죠.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5% 이하로 뚝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중국 경제가 만만치 않다,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재를 계속 중국한테 가하면 좋지 않다라는 건 이제 알게 된 상황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돌볼 수밖에 없고요. 시진핑이 지금 세 번째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임기를 끝나기 전에 중국 경제를 다시 정상화라는 건 이제 고속 성장 단계로 옮겨 놓지 않으면 그러면 중국 경제 침체가 오지 않도록 막지 못하면 그러면 네 번째 임기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큰 문제만 없으면 계속해서 주석을 해먹을 수 있는 법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아깝겠죠? 예,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다 일단 명분은 경제 문제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다시 커플을 맺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 바이든하고 했던 약속들이 전부 다 도로아미 타불이 돼버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바이든과의 관계가 지금 다시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중국과 미국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을 많이 설득하려고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런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런 속사정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서 계속 중국을 만나고 있다.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민주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역설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을 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한테 가가지고 민주주의의 원칙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냥 그들은 웃고 넘어갑니다. 야,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나라야 라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왜? 투표해. 우리나라도 투표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야. 니들은 자본민주주의고 우리는 공산주의 민주주의일 뿐이지 우리도 민주주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재자가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야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띄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좋은 새로운 협정을 맺게 되고 뭐 이런 발표들이 나오게 되고 서로 긴장했던 관계가 풀어지게 되고 이게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가지고 다 포장하려고 하는 전초 작업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속셈은 무엇이냐? 시진핑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바이든도 재임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 어쨌든 상황은 그런 것 같고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뉴스앤포스트가 곧 여러분의 곁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중순부터 뉴스앤포스트와 함께하게 된 소미라 아나운서입니다. NMP6 뉴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헐리우드 작가 노조가 이제 노동 계약 협상을 이제 비준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파업이 종료가 되는 것인데 5개월 가량 이 파업이 진행이 되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게 이루어진 협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헐리우드 영화 방송 작가 11,500명이 소속이 되어져 있는 미국 작가협회 WGA라고 하는 미국 작가협회, 그러니까 Writers Guild of America인가요? 여기에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 8,525표 중에 99%인 8,435표가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의 노동계약 협상 결과에 찬성했다. 이렇게 99%가 찬성할 투표를 해야 하여간 그렇고요. 계약 기간은 올해 9월 25일부터 2026년 5월 1일까지 약 2년 7개월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금 인상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배우 스텝 멤버들이 일손이 뚝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헐리우드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빨리빨리 그냥 협상하고 야, 다시 일하자 돈 벌자 뭐 이렇게 돼버린 그런 상황. 어느 누구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참 웃기는 이야기. 파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겨우 이겁니다. 서로가 고통받는 거. 서로가 고통받는 짓을 왜 하느냐.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게 지금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본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 의견을 따라서 사회가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소수라고 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단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게 발언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수정헌법 제1조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되는 국가이다 보니까 시끄럽죠.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말을 떠들어대니까,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가리지 않고 막 떠들어대니까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로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결정이 되면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사회 시스템이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나랑은 생각이 틀리더라도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존중해서 일단은 오케이.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소수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들이 지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소수는 그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다수와 의견이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수들은 비록 자신들의 의견대로 이 사회가 움직여가곤 한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의견이 달랐던 소수들의 생각들도 경청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경청 안 해주고 넌 나랑 생각이 달라? 넌 틀렸어. 끝. 반동.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소수들은 그래서 자기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를 존중하기 위해서 전체가 다 힘들어지자라고 결정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일단 민주주의 국가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소수를 위해서 전체가 희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소수인데 이 소수의 의견이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소수의 의견이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다수가 그거를 받아들이자 했을 때 그 다수 안에서 큰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받아주자라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몇 명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다수 측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야 소수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우리 다수도 다 인정해주자라고 그냥 쫙 전체 이 다수를 그냥 전체를 다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돼버리면 이제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LGBTQ 이야기고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 저는 성소수자란 말 원래 안 좋아합니다. 예. 성적 취향 소수자들. 이 성적 취향 소수자들을 다수에 있는 다수들이 보았을 때에는요. 받아주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하지만 다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가 장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수들 중에 의견이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다수층에서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소수에서 아무리 얘기한다라고 그거를 무조건 받아주자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소수를 존중해 주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다수가 따라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수를 존중해 주는 것은 그들의 말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겠다. 그들의 의견도 우리가 좋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달라,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라고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떻게 노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노조가 그렇다라고 뭐 소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죠. 노조는 다수죠. 항상 보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정상인 거니까. 일하는 사람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상한 회사죠. 근데 노조는 다수인 건 분명히 맞는 거니까 노조가 소수여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민주주의 질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노조 입장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누구를 위한 노동쟁의인가라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에 그것처럼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들 더 많은 돈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 많은 돈 받고 싶죠.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으면 직업을 바꿨어야죠. 변호사를 하든가 의사를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만은 너는 왜 의사 안 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런 말로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노조들이 이렇게 급여 같은 거 잘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쟁이를 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합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방송을 다시 하니까 저도 조금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버퍼링이 엄청나게 심했나 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버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버퍼링이 좀 많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채팅방을 떠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플러머님, 제이 매팅리님, 에일링 왕님 감사합니다. 주야 기본스님 감사하고요. 주야 기본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런 선물을 처음 받아봐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 매팅리님은 다음 주에 한국에 나가시는군요. 네. 잘 다녀오시고요. 요즘 이제 미국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한국도 굉장히 영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건강 좀 유의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네. 명플러머님, 이스라엘에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네요. 세계적으로 인간의 멸망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옛날부터 흔히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죠. 아마겟돈 전쟁,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결국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다. 뭐 그게 제3차 대전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핵 전쟁이 될 거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제 그 가자 지구 쪽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그렇게까지 연결될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염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목숨을 잃고 있는 아주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들의 출신이 테러리스트들이다 보니까 인질들을 잡아놓고 지금 살해 협박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들이 살해 협박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더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들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개지를 할 필요 없고요. 협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다 싹 제거해버리고 이들 구출해야지 그들하고 협상하려고 했다가 이 사단이 더 크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뭐 유엔에서 뭐라고 떠들거나 말거나 유엔은 어차피 지금 컨트롤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이제 군사동맹 관계를 깊이 가지면서 유엔 안보리 자체가 뭐 의미 없는 조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상임이사회가 지금 다 찢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유엔에서 무슨 뭐 이렇고 저렇고 무슨 소리 하거나 말거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언론들이 자꾸 그렇게 떠들어대는데요.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진짜 언론들이 나중에 반성해야 될 겁니다. 언론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회수만 올리면 되니까 자기네들은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양아치 장사꾼들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언론들이 아무런 정의감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정말 그렇죠. 중유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만 그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고 기다려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젤리나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전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헤이디즈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브아리아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버퍼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나 키엔님, 카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별거 없으셨는지요? 뉴스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지내야 되는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며칠 못했는데 그 사이 하필 또 하마스가 전쟁을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을 쉬면 안 되나 봅니다.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김강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리나 인 케이프님 어서 오시고요. 주야 기보스님 정말 진짜 이게 이 수세미로 과연 그릇을 씻을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예쁜 수세미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H킴님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까지 버퍼링이 심하셨군요.
HK님, 네, 계속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리나 인 케이프님, 왜 이렇게 방송 방해하는 걸까요? 누가? 웬 잡놈들이? 제가 볼 때는 RFK 주니어 뉴스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거보다 RFK 주니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좀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선거운동하는 거 민주당 쪽에서. 네. 중유님, 버퍼링 있어도 끝까지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방해 공작에도 뉴포 식구 견뎌냅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네, 한국에서 온 저희 조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겨내, 견뎌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예. 네. 홍 기자님이 댓글을 아예 안 보고 있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버퍼링이 많이 생기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요. 네. 오늘 버퍼링 진짜 짱이네요. 네. 버퍼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제가 어찌 할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제이미트님 한국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배경란님 어서 오십시오. 네, 클레어 이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배경란님 제가 기다리다 눈 빠져 찾다 다시 끼워놓고 오느라 많이 늦었습니다. 눈 찾아서 다시 끼워놓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엔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리홍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한국 분들이 상당수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쟁이 중동 지역 전쟁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테러 집단인 가자 지구 쪽하고 전쟁하는 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자가 이렇게 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그냥 짓밟아 버리면 그냥 끝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며칠 안에 전쟁은 종료가 될 것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인질로 잡혀져 있는 분들이 안위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엄청 오래 걸린. 한국 가시는 28시간이나 걸쳐서 가신다고요? 그건 너무 힘들게 가시는 건데요. 가시면은 지쳐서 쓰러지시겠는데. 아유, 어쩌다 또 비행기를 그렇게 예약을 하셨을까. 예, 엔틸님은 저녁과 낮 온도차가 20도 이상 나면서 감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감기 환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플루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체온 관리, 그러니까 체온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기 예방하실 때요. 신경 많이 쓰시고 뭐 따뜻한 음료수라든가 뭐 하여간 너무 따뜻하게 몸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감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혜가 좀 필요하시겠네요. 적절하게. 그리고 이제 그 감기 예방에 좋은 음식들 다 잘 아시죠? 그런 거 이제 좀 잘 드시고요. 네. 좋습니다. LT님은 기후 온난화에서 기후 변화로 바꾸면서 공감대를 더욱 높인 민주당의 먹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네요. 네, 기후 온난화가 아니고 이제 기후 변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후 변화는 인류 역사에 계속 있었던 건데 말이죠. 참 갑갑합니다. 뭐 그걸 가지고서는 새삼스럽게. 근데 하여간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국가 안보가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다시 얘기하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잘한 게 정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심지어는 이민자들한테조차도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다. 중동 전쟁이 어린 아이들 납치해 모두 다 머리를 잘라 죽였다고 팍스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네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다호면은
아이다호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네. 보너스 페리 아이다호. 백영란님 집을 구하신 건가요? 거기에다가 내일 집 인스펙션 집을 구하셨군요. 집을 결정을 하셨군요. 네. 보너스 페리라는 곳으로 결정하셨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인스펙션 하시고 요즘은 또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융자 틀어가지고 그게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끝까지 안심하지 마시고요. 예. 오래도록 그 심혈을 기울여서 결정하신 집이니까 원하시는 집 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낮은 이자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네. 백영란님 감사하셨고요. 유튜브 마사지 무시 못해요. 엔틀님. 바이든이 이란에 60억 달러 지원해 주면서 하마스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도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 돈이 이번 공격에 직접 쓰였다 이게 아니라 바이든이 이란하고 포로 교환 협상을 하면서 돈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 했었죠. 트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왜 주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원래 이란 거다 이래가지고 준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질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먹혀 들어간다 미국 정부한테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실제로 돈을 줬더라도 뒤로 감췄어야 아무도 모르게 비밀 거래를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전 세계가 다 알게 돈을 줘버렸으니까.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은 뭐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들 인질 잡아가지고 있으면 돈벌이 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하고 탈출했으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거였는데 그냥 오합지졸로 하니까 그냥 떼거지로 그냥 밀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물론 실무 담당자가 잘못했지만은 그 실무 담당자들이 잘못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결국은 모든 책임은 바이든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자기들이 만들고 통제하고 자기들의 동지들이 싫어하는 일을 안 저질러야죠. 럼블도 버퍼링이 꽤 심했군요. 오늘 좀 무슨 날인가 봅니다. 대선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대한민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님, 저희 대선은 내년도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달에 버지니아는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버지니아주 계신 분들 선거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조기 투표 진행 중이니까 조기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소에 가셔서 조기 투표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주야 기본스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른 상 같은 거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혹시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보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저희 맷킴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인터뷰하는 게 꿈이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 하게 되면은 저도 같이 가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되면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방송이 본의 아니게 버퍼링이 좀 심하면서 길어진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엔틀님, 저의 생각은 이번 하마스 공격과 미국 대선이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바이든이 뭔 일인들 꾸며보지 않을까 해서요. 몇 년 지나면 좀 상세히 알 수 있을까 하네요. 그렇죠. 1월 6일 사태를 지금 과감하게 이용하는 것을 봐서는 그렇죠. 지금 이제 엔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을 봐서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도 혹시 바이든이 관련되어져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의혹은 제기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의혹은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그랬다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함부로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런 거죠.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까도 중국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게 대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대선에서 바이든이 수세에 몰리고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수작을 부리는
불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근데 그것이 이런 그 전쟁이라는 극악한 방법일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사실은 오바마 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 오바마가 직접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딱히 직접적인 증거라고 딱 들이밀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바마 때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어차피 지금 이제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들과 결탁이 되어져 있는 이 워싱턴 스왑프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복합체, 그러니까 군수산업 쪽과 관련되어져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세계 어디에선가 전쟁이 벌어져야 자기들이 짭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있는 사회적인 역풍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을 지금 키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혹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음모론 수준입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이었다라고 드러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테러 수준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전쟁을 사전 선포도 하지 않고 전쟁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응해야 된다. 전쟁에 대응하는 것은 뭐 강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협상하면서 전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초기부터. 일단은 깨부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해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깨부숴야 될 타이밍이다. 다만 인질로 잡혀져 있는 사람들의 생사가 매우 염려스럽다. 이것이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0일이요. 중국에서는 쌍십절이라고 해서 대만인가요? 그래서 지키는 명절이기는 한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각성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하루로 삼자 하는 날이었습니다.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정신건강의 날을 홍보하는 여러 뉴스 방송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 본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상담센터에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다 서로가 얽혀 있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다. 이 사회가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설득력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말 자체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회적인 동물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정신건강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다 관심 가져야 될 문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었다. 제가 볼 때는 일리 있는 부분이었다. 지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 온갖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져 있는 상황.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하루아침에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또 우리 엔틸님 얘기해 주신 얘기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 주시는데요.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의심만 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어떤 게 진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NMP6 뉴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